안녕하세요. 인생을 좀 살아본 60대 여자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 조급한 마음이 평온을 찾은 것 같네요. 그동안 더위 버티시느라 모두들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남편을 고발하려고 사연을 쓰기로 했습니다. 다 함께 욕 좀 해주시며 들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는 중매로 결혼했어요. 23살 때 일이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시집살이를 시작했는데 시어머니가 굉장히 나이스한 분이라 심적으로 힘든 건 없었습니다. 시모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도 결혼 뒤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시모 밑에서 일을 배우는 중이었어요. 남 밑에서 힘들게 일해 적은 월급을 받는 것보다 시모의 일을 꾸준히 배워나가서 훗날 물려받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저는 경제활동은 하지 않고 살림과 내조만 하면서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이듬해 건강한 아들을 낳게 되면서 아주 많이 바빠졌죠. 아들 키우는 게 초반에는 힘에 부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제 나이 때 여러 자식을 낳고 키우신 분들은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답니다. 아무튼 육아와 집안 살림을 하며 바삐 지내는데 어느 날 아들을 업고 시장을 보고 큰 길로 걸어서 돌아가는데 남편이 웬 여자랑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가더라고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 서서 얼어버렸답니다. 아들을 업고 있는 절 발견한 남편은 성급히 발을 돌려 젠걸음으로 상간녀와 도망갔습니다. 너무 놀라 따라가지 못한 저는 집으로 겨우 돌아왔고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어요. 당신 아까 그 여자랑 무슨 사이야? 바람난 거지? 여보, 요즘 당신이랑 나 서로 바빴잖아. 그래서 외로움을 타서 실수를 했네.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뭘 조용히 넘어가? 당신이 그런 짓 하면 내가 봐줄 거라 생각했어? 아들 때문에 참을 줄 알았다면 오산이야. 나 바람난 남편이랑은 더는 같이 못 살아. 왜 이렇게 오버하고 그래?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그냥 재미 좀 본 것뿐이란 말이야. 당신 나랑 이혼하면 뭐 해먹고 살려고? 그냥 참고 애나 키워. 이 인간이 진짜 제대로 돌았네. 난 못 참아. 무조건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제가 난리치면서 이혼하겠다고 확실하게 전하고 짐을 싸서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시자 남편이 솔직하게 바람 피우다 걸렸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시모는 남편의 머리를 쥐어박더니 뺨을 사정없이 갈겼습니다. 이 못된 놈 같으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아들까지 낳은 애를 두고 바람을 피워?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엄마 아파. 그만 좀 때려. 너 오늘 끝장을 봐야겠다. 너 바람 피운다는 여자 집에 전화해서 이리로 오라고 해. 엄마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그 여자 처녀야. 그 집 부모님이 알면 나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럼 더 잘 됐네. 오늘 싹 다 한자리에 불러서 바람난 두 인간 제대로 잡아버리면 되겠네. 빨리 전화번호 대봐. 시모는 남편이 말할 때까지 두들겨 팼습니다. 그러다 남편은 전화번호를 일러줬고 분노한 시모는 바로 상간녀 집에 전화해서 모든 사실을 털어놨고 시댁으로 불렀습니다. 한참 뒤 상간녀와 모친이 저희 시댁으로 들어왔고 바로 응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간녀를 머리채 잡고 두들겨 팼고 상간녀 모친은 제 남편을 쥐잡듯이 제대로 혼쭐을 내줬어요. 저는 두 불륜이 얻어터지는 걸 구경하고 있었고요. 시어머니가 나서서 저 대신 분노하고 혼을 내주시니 조금 속이 풀렸습니다. 곧 상간녀는 제 남편을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시모한테 몇 대 더 얻어맞고 돌아갔어요.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다신 바람 피우지 않겠다고 빌었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 애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람을 피운 나는 진짜 나쁜 놈이야.
화가 풀릴 때까지 때려. 정말? 어머님, 저 이 사람 때려도 돼요? 그래, 마음대로 조리해라. 저놈이 반항하면 내가 나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실컷 두들겨 패. 그래서 저는 분노의 싸대기를 한참 동안 날렸습니다. 양손이 시뻘겋게 부었는데도 멈추지 않고 남편 뺨을 갈겼죠. 남편은 너무 아팠는지 눈물을 흘리며 그만하면 안 되냐고 애원하길래 그제야 멈추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딱 한 번만 봐주기로 말이죠. 시어머니가 나서서 바람난 두 사람을 작살내준 것이 고마웠고 아들을 아비 없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니 마음이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혼자서 아들을 잘 키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던 마음도 컸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의 외도를 봐주게 됐죠. 이후부터는 시어머니가 남편을 감시하다시피 해서 외도는커녕 밖에 나가서 편하게 술도 마시지 못했어요. 한편 아들은 무럭무럭 착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게 잘 자랐어요. 제가 낳은 자식이지만 정말 예쁘고 순해서 봐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간 아들은 반장도 맡을 정도로 리더십도 있었고 학교 생활을 누구보다 재밌게 했답니다.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가 암에 걸리셔서 일을 놓고 투병 생활을 했어요. 저를 많이 감싸주고 챙겨주고 사랑해주신 분이기에 간병을 오롯이 저 혼자 하게 됐죠. 그런데 오래 버티지 못하시고 하늘로 먼저 떠나셨습니다. 아마 시어머니는 제가 고생하는 게 싫어서 급하게 하늘로 가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시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새 식구가 되어 사는데 남편은 시모의 사업을 온전히 다 맡아서 해야 해서 조금 바쁜 하루를 보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야근하거나 밤을 새우고 들어왔죠. 세월은 흘러 아들이 대학도 가고 군대도 다녀와 복학해서 졸업까지 무사히 했고 취직도 아주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저와 남편은 어느새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답니다. 남편과 티격태격하긴 했지만 그래도 부부의 정이 있어서 그런지 싸워도 오래가지 않고 금세 풀렸어요. 그렇게 나이를 1살, 2살 먹다 보니 아들 녀석이 결혼하겠다고 아가씨를 데리고 왔답니다. 핏덩이 아들 녀석이 언제 이만큼 커서 결혼까지 하겠다는 건지 신기하면서도 대견스러웠죠. 며느리는 정말 참하고 순하고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자기랑 비슷한 여자를 만난 것 같아서 바로 허락하고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허니문 베이비를 가지고 돌아와서 결혼한 지 10달 만에 제 아들과 똑 닮은 손자가 태어났답니다. 어머머머, 손자가 경태, 너 애기 때랑 똑같아. 꼭 널 보는 것 같다. 엄마, 내가 이렇게 예뻤어? 이 정도로 러블리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야, 완전 판박이야. 너 애기 때 이렇게 생겼었어. 우리 엄마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겠지. 아무튼 엄마, 손자 봐주시는 거 힘들면 말씀해. 베이비시터 구할 테니까. 무슨 베이비시터를 구하니? 이 엄마는 아직 젊고 손자 보는 거 아주 좋고 기대가 된다고. 요즘 사는 낙이 많이 없었는데 손자가 날 구원해주는 기분이라고. 그렇게 손자를 육아하게 되면서 제 인생은 다시 만개한 꽃들처럼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아침마다 며느리가 손자를 데리고 오면 제 하루가 시작됐어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만큼 손자가 사랑스러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육아를 했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자신의 손자를 보면서도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당신 손자인데 좀 안아주지 그래. 애기가 두 팔 벌리고 당신을 빤히 보고 있잖아. 난 애기는 질색이야. 징징거리는 소리 듣기도 싫고 안아줘봤자 나만 힘드니까 건들기도 싫다고. 이가 왜 이럴까? 당신 손자인데 그렇게 외면해도 되는 거야? 아들이랑 며느리가 알면 얼마나 서운해하겠어. 아니 무슨 상관이야. 난 애가 싫어. 그것도 엄청나게 말이야. 내가 아직 사업을 하고 있으니 집에서 나가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나중에 나 사업 정리하면 내 집에서 애기 키울 생각하지 마. 뭐야? 당신 진짜 심하네. 이 사랑스러운 손자한테 그렇게밖에 말 못해? 사랑스럽다고? 애기들은 다 똑같이 생겨서 길에서 보면 내 손자인지 알아보지도 못할 거다. 아무튼 난 출근하니까 혼자 애나 보고 있어. 참 말을 밉게도 잘하네. 그래, 나 혼자 애 보면서 있을 테니까 회사 가서 일 열심히 하고 와. 그이는 손자가 태어났을 때 딱 한 번 안아주고는 이후로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도 무관심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른이 되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했었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어린 아기는 정말로 안 좋아했답니다. 육아를 하면서 손자가 커가는 걸 눈에 담으며 즐겁게 세월을 흘려보냈어요. 어느새 10살이나 된 손자는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개구진 면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착하고 어진 아이로 자랐답니다. 아들 부부는 제가 손자를 키워서 그렇게 잘 컸다고 추켜 세웠는데 아주 아니라고는 말하지 않았네요. 손자는 식구들 중에서 저를 유독 많이 따랐어요. 아무래도 같이 있는 시간이 가장 많아서 그런지 며느리보다 제 옆에 더 많이 붙어 있었답니다. 금요일 저녁에 남편이 사업자들 모임에 나가서 늦게 들어온다고 하여 손자를 데리러 온 며느리와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억지로 참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승준애미야, 너 무슨 할 말 있니?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왜 이렇게 몸을 패패 꼬는 거야? 아, 어머님, 그렇게 보였나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긴 한데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중에 확실하게 알게 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멀리 이사를 가려고 계획 중인가 싶어 물었더니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주 뒤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리려고 한 거 있잖아요. 뭐? 아, 그 확실해지면 말하겠다고 한 거? 그래, 기억난다. 네, 증거가 확실해서 말씀을 올리려고요. 조금 놀랄 수도 있으니 청심환 드세요. 무슨 말을 하려고 청심환까지 사왔니? 알았다. 한 병 쭉 들이켜고 마음의 준비하도록 하마. 저는 며느리가 사온 청심환 한 병을 마시고 며느리 눈을 보며 말을 꺼내길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한숨을 깊이 내쉬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눈으로 본 게 있어요. 아버님이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는 걸 봤습니다. 모텔 앞에서 젊은 여자랑 나오는 걸 봤고 두 사람이 산부인과에 가는 것도 봤어요. 뭐야? 그 인간이 바람을 피웠다고? 그리고 산부인과에도 갔다니 무슨 소리냐? 그렇게 젊은 여자랑 사귀는 거야? 네, 제 나이 때 여자였어요. 처음엔 제가 오해한 줄 알았는데 골목길에서 두 사람이 입 맞추는 것도 봤어요. 분명히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이 이야기를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며느리 말을 듣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젊은 시절 아들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람을 피웠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 이혼하겠다고 마음 먹을 걸 시어머니가 대신 복수를 해줘서 용서를 했던 날이 말이죠. 며느리가 손자를 데리고 나간 뒤 한참 동안 천장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다 늙어서 바람 피운 남편과 계속 같이 살아야 할지 아니면 초전박살 내고 끝을 내야 할지 생각을 정리했죠. 일단 남편이 들어오면 제대로 응징하고 나서 판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기어들어온 남편이 거실불을 켜자 깜짝 놀라더군요. 아이 깜짝이야! 아이 당신 거기 앉아서 뭐해? 간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당신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있으면서 무슨 그런 말을 해? 당신 바람 피우지? 사진 몇 장 받아놓은 게 있어.
증거 있으니까 딴소리 말고 확실하게 대답해봐. 사진? 이거 누가 찍은 거야? 당신 내 뒤를 미행이라도 붙여놓은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 이 인간아? 나이를 처먹고 이렇게 어린 여자랑 바람을 피우냐? 도대체 당신 머릿속엔 뭐가 들어있는 거야? 옛날에 바람 피우고 나랑 이혼할 뻔했던 거 기억 안 나? 이젠 애들도 다 컸고 당신이랑 살 만큼 살았으니 바람 피우는 여자랑 새 인생 출발하는 것도 나쁘진 않잖아. 뭐가 어째? 당신은 말로 해선 안 되겠다. 오늘 네 놈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육체적 고통을 받도록 해. 각성한 저는 손자의 스펀지 야구방망이로 흠씬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간지럽다고 깔깔 웃더군요. 이 인간이 지금 웃음이 나와? 좋아, 그럼 매운맛을 보여줄게. 몽둥이 이딴 거 말고 내 손맛을 제대로 보여주겠어. 스펀지 야구방망이를 버리고 양손으로 남편 면상을 사정없이 갈겼어요. 남편은 반항하면서 제 얼굴에 손찌검을 했답니다. 더 화가 난 저는 주먹과 발로 남편을 때려줬습니다. 그이가 덤벼들었지만 싸움에서 제가 훨씬 앞서자 그이가 현관 쪽으로 뛰어가더군요. 무식하게 주먹질이나 하냐? 이 옆에 내야! 다 때려치워! 이혼하자고! 30년 살았으면 됐지. 나 젊은 색시랑 재혼해서 아주 잘 살 거라고! 그래, 이혼해! 근데 계산은 확실히 해야 할 거야. 나 30년 넘게 당신 아내로 산 사람이라서 위자료는 한두 푼으로 해결되지 않을 거야. 벌써 계산을 해둔 모양이네. 그래, 계산기 다 두드려서 준비해놨다. 그럼 이혼장에 도장 찍어. 끝내면 될 거 아니야? 지금은 당신 패주는 게 우선이야. 쉽게 장애물을 넘을 생각하지 마. 아우씨, 무식한 여편네 같으니라고. 무서워서 가까이 못 가겠네. 신발 신고 그대로 나가든지 들어와서 다시 붙든지 해. 더러워서 내가 나간다. 늙어서 주먹질이 뭐냐? 위자료로 이 집 받을 거니까 내 집에 들어오지 마. 이혼장은 밖에서 쓰도록 해. 당장 꺼져. 남편은 저에게 두들겨 맞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 이와 한판 붙고 나니 오만정이 떨어져서 더는 면상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도 밖에 나가서 도장만 찍고 법정에 가서 만나는 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잠을 좀 설쳐서 아침 늦게 일어났어요. 주말이라 손자가 일찍 오기로 했는데 깜빡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손자와 며느리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 얼른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상간녀를 집에 데리고 와서 아침밥을 드시는 거예요? 야, 내가 내 집에서 밥을 먹겠다는데 왜 참견이냐? 아버님, 손자 보는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세요? 부끄럽냐고? 야,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그리고 너 새 시모한테 인사 안 하냐? 당장 인사 올려. 어떻게 젊은 상간녀를 어머님이 계신 집에 데리고 오셨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아버님. 제가 거실에 나온 걸 본 며느리는 입을 막으며 놀라더군요. 어머님, 이제 깨셨어요? 저기 어머님, 저랑 승준이랑 밖에 나가요. 이 두 사람이 나가면 그때 들어와요. 나가긴 어딜 나가냐. 두 불륜이 알아서 기어 들어왔잖아. 나한테 얻어터지고 싶어서 온 것 같은데 왜 그냥 보내겠니? 승준애미야, 난 하나도 놀라지 않았다. 너 오늘도 일하러 간다고 하지 않았니? 네, 그렇긴 한데 지금 출근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넌 잠깐 구경이나 해라. 승준이 잠깐 할머니 방에 들어가 있고. 거실에 어른들만 남았으니 전 바로 응징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가 처먹던 국그릇에 얼굴을 처박아줬어요. 아이, 이 할머니가 미쳤나? 왜 밥 먹고 있는 사람을 건드려? 배짱 좋은 기집애네. 야, 넌 놓친 내가 취향인 모양인데 내 남편이랑 연애를 하더라도 내 집에 오진 말았어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깡따구 좋게 와서 밥을 처먹어? 니들 오늘 제대로 걸렸다. 인생에서 가장 지옥 같은 날을 선물해주마. 니들이 처먹은 아침밥을 다 토하게 만들어줄게.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한 움큼 잡아뜯고 귓볼을 잡고 싸대기를 실컷 갈겨줬어요. 그리고 대머리 남편의 뺨과 이마를 시뻘겋게 갈겨줬죠. 저는 이 두 사람이 왜 제가 잠자는 사이에 아침을 처먹으러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일단 기회가 왔으니 제대로 조져버렸습니다. 한창 시끄럽게 두들겨 패고 있던 중 아들이 집에 들어왔어요. 며느리의 연락을 받고 불이 나게 달려온 거죠. 엄마, 그만해. 이러다 사람 잡겠어. 아버지가 한 짓이 괘씸하긴 하지만 때리는 건 이 정도로 하고 그냥 이혼 도장 찍어. 경태, 넌 바람 안 피우냐? 네 애비한테 유전으로 물려받은 거 아니냐고. 엄마, 난 바람 같은 건 안 피워. 아버지랑 괜히 엮지 마. 아무튼 아버지랑 이 여자는 그만 패도 되겠어. 진짜 송장 되기 전에 그만해. 두 불륜은 바닥에 널브러진 채 이혼 서류를 꺼내더군요. 남편은 저랑 이혼하겠다고 상간녀를 데리고 온 모양인데 멋지게 이혼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같이 왔답니다. 기가 차서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싸움판이 끝나고 거실엔 저와 남편, 아들 부부가 남았고 상간녀는 잠시 방에 들어갔습니다. 당신 위자료 절반 내놔. 아파트랑 사업장이 각각 10억씩 하는 거 알아. 그러니 집 내놓고 저 기집애랑 살림 차리고 살든지 알아서 해. 진짜 절반을 다 가져가려고? 당신 양심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한 5억 주고 끝내려고 했는데 2배를 부르니 어이가 없네. 그래? 그럼 소송전으로 붙어보든가. 그렇게 질긴 싸움은 귀찮거든. 그냥 아파트 줄게. 내 회사는 계속 잘 돌아갈 테니 집 하나 주는 게 대수겠어. 자, 도장 찍는다. 그래, 찍어라. 다시는 내 집에 얼씬도 하지 마. 저와 남편은 이혼 도장을 찍고 얼마 뒤 법원에 가서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아파트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꾸면서 그 이와는 완전히 끝을 냈죠. 하하하, 이제 자유다. 내 젊은 애인이랑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 거야. 자식? 산부인과를 오간다더니 그 여자가 당신 애를 가졌어? 이야, 당신 대단하네. 그럼 난 나이는 먹었지만 아직 내구성은 좋다고. 얼마나 실한지 알아? 더러운 소리 그만하고 당신 갈 길이나 가. 앞으로 그 역겨운 얼굴 나한테 들이밀지 마라. 그래도 내 짐은 챙겨가야지. 안마의자 그거 엄청 비싼 거라 내가 가지고 갈 거야. 그러세요. 당신 짐 챙기러 딱 한 번만 와. 그건 봐줄게. 이혼한 마누라가 마음이 넓네. 그래, 딱 한 번만 집에 가고 그 뒤는 절대로 찾아가지 않을게. 됐냐? 그이는 상간녀와 차린 살림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자가 혼자서 얌전히 공부하고 있는 걸 보고 부랴부랴 간식을 챙겨줬어요. 우리 승준이 혼자서 심심했지? 할머니 잘 다녀오셨어요? 이혼했어요? 아이고, 우리 손자가 다 아는구나. 하긴 뭐 그렇게 생난리를 쳤으니 모르는 게 이상하지. 그래, 할머니는 할아버지랑 이혼했다. 승준이 할아버지 보고 싶으면 어떡하냐? 할아버지가 날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할아버지 보고 싶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남남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쌓인 게 많았구나. 그래, 남남이라 생각하고 다신 보지 말자. 손자는 전 남편에게 관심과 애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아주 태연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전 남편이 집에 짐을 챙기러 왔습니다. 안마의자를 옮길 인부들을 데리고 들어오더군요. 자, 오늘이 마지막 얼굴 보낸 날이네. 당신 나 보고 싶을지도 모르니 실컷 봐. 실없는 소리 말고 빨리 짐 챙겨서 꺼져. 성질머리나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30년 동안 당신 먹고 살게 해준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한다는 말이 그게 다야? 30년 동안 당신이 편하게 일만 하게 해준 건 나야. 시끄러우니까 빨리 정리하고 나가. 그래, 당신 하는 말 들어보니 얼른 나가야겠다. 근데 당신은 손자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 모양이야? 할아버지 보고 인사도 안 하니. 야, 승준아,
이 할애비 집에 없으면 보고 싶어서 어쩌냐? 아니다. 내가 별로 보고 싶지 않아서 신경 쓸 일이 아니지. 이 할아버지는 아주 탱탱한 여자랑 재혼한다. 좋겠지? 전 남편은 손자에게 못하는 소리가 없더군요. 화가 치밀어서 한마디 하려는데 손자가 전 남편 말에 대답을 하더군요. 할아버지, 재혼하면 유럽 가서 사시는 거예요? 유럽? 아니, 멀쩡한 우리나라 두고 왜 유럽을 가겠냐? 왜? 내가 멀리 떠나면 좋겠냐? 네. 그렇기도 하고 할아버지 애인이 유럽에 가서 산다는 걸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이 집에 데리고 왔을 때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크게 한탕하고 유럽 가겠다고 하던데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한탕하고 유럽에 간다고 했다고? 네가 뭘 잘못 들었겠지. 할아버지 새 마누라는 같이 사는 집에 있다. 손자가 거짓말할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있다고 생각했죠. 저는 전 남편에게 사업장을 어떻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당신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게 왜 궁금한데? 팔았다 10억에. 그리고 새 마누라랑 살 아파트 얻었고. 아, 그랬구나. 그래, 우리 손자가 잘못 알았나 보네. 그만 가봐. 안 그래도 나가려고 했거든. 이젠 나 없이 알아서 잘 살아봐. 나 보고 싶다고 울지 말고. 웃기는 소리 말고 조용히 좀 꺼져. 영원히 찾아오지 말고. 그이는 인부들과 안마의자와 여러 짐을 챙겨서 퇴장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되어 다시는 전 남편 얼굴을 안 보고 살 줄 알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가 혼자가 되자 손자를 주말에도 데리고 와서 놀다가 떠났어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주말엔 저도 쉬고 싶다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놀러와서 이혼 후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전 남편이 제 집에 찾아와 초인종을 울리더군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을 보고 뭐하러 왔냐고 물었습니다. 내 집에 짐은 다 챙겨서 나갔잖아. 뭐 두고 간 거 있어? 어? 여보, 아주 중요한 걸 두고 왔어. 잠깐만 문 좀 열어줘. 아들 내외와 손자가 집안에 있었는데 전 남편이 들어오자 아무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거 빨리 찾아서 나가. 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건 바로 당신이야.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니 무릎을 쿵 소리나게 꿇어앉더군요. 이 양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보, 내가 말이야. 사기를 당한 것 같아. 아니, 사기 당했어. 그 여자 말이야, 내 애인. 알고 보니까 꽃뱀이었어. 나 사업장 정리하고 그 여자 이름으로 아파트를 마련했는데 그걸 나 몰래 팔고 유럽으로 튀었어. 손자 승준이가 한 말이 맞았어. 한탕하고 튄다는 게 날 사기치고 도망간다는 말이었던 것 같아. 뭐? 사기꾼이었다고? 그 여자가? 그럴만하네. 젊은 여자가 60 넘은 당신이랑 바람나는 게 이상하다 했더니 꽃뱀이었구나. 그래서 그 여자한테 당하고 돈이 없어서 기어 들어온 거야? 나더러 다시 당신을 받아달라고? 응. 염치 없지만 이렇게 부탁할게, 여보. 내가 갈 곳이 어딨겠어. 그리고 같이 산 30년 이상의 정이 있는데 그냥 용서해주고 데리고 살아줘. 이 인간이 자꾸 멋대로 생각하네. 난 당신한테 오만정 떨어졌고 데리고 살 마음 없어. 우리 똑똑한 손자가 한 말을 들어먹었으면 꽃뱀인 줄 알고 걸렸어야지. 이 한심한 인간아. 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네. 여보, 내가 이렇게 빌게. 손이 발이 되도록, 아니 손이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빌 테니까 나랑 재결합하자. 나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놈이야. 여보, 당신 없이 남은 인생을 살려고 하니 너무너무 암담해.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받아줄 일은 절대로 없어. 제가 거부하며 고개를 돌리자 전 남편은 아들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경태야, 네 엄마 좀 설득해봐라. 이 애비가 길바닥에서 노숙하게 생겼다. 얼른 이 애비를 좀 도와줘봐. 아버지라는 사람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추한 꼴 여러 번 봤지만 오늘이 가장 추하네요. 뭐야 이놈아?
내가 너한텐 못해준 게 없는데 어디서 그런 심한 말을 하는 거야? 이봐요, 아버지. 엄마 모르게 바람 피웠던 게 이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내가 유치원에 다니던 때 다른 여자랑 연애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춘기 나이 때도 바람 피우는 걸 우연히 본 적 있고요. 난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어린 마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어요. 근데 그때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진작에 이혼시켜드려야 했어요.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이가 여러 번 바람을 피웠고 아들은 그걸 알고 혼자서 끙끙 앓으며 참았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경태야, 그게 사실이야? 네 아빠가 여러 번 바람 피우는 걸 봤었어? 그땐 내가 어리기도 했고 엄마가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혼자만 알고 지나갔지. 근데 이번엔 아니야. 아버지라는 인간 더는 용서 못해.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받고 돌아와서 받아달라고 하는 거 절대로 용납 못해. 이봐요, 아버지. 당신은 옛날부터 이미 내 마음에서 지워진 사람이에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많이 증오하고 원망한 줄 알아요? 나도 당신처럼 살게 될까봐 두려웠다고요. 이 녀석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야, 임마. 사내가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그걸 가지고 애비를 원망하면서 살았다고? 이거 아주 못된 자식이니. 야, 다 집어치우고 어서 네 엄마나 설득해. 나 갈 곳이 없으니까 빨리 설득하란 말이야. 그이는 아들이 받았을 상처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저 살아남겠다고 제 집에 붙어있도록 도와달라고만 했죠. 그러자 아들이 전 남편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가! 당신은 이제 내 아버지가 아니야. 나가라고! 이 나쁜 자식 좀 봐라. 야, 나 아니었으면 네가 대학까지 나오고 취직했을 것 같아? 그거 다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공부하고 먹고 살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네가 장가간 것도 모든 내 덕이라고! 그거 다 엄마 덕분에 번 거잖아요. 엄마의 뒷바라지 아니었으면 진작에 말아먹었을 거라고요. 길게 말할 것 없이 그만 나가요. 우린 당신을 가족에서 지워버렸으니까 이젠 없는 사람이나 다름없으니 꺼져요. 아들아, 이 애비가 실수를 좀 했다고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 네가 그렇게 나한테 화가 났다면 사과하마. 미안하다. 그러니까 나 여기서 좀 살게 네 엄마 좀 꼬셔봐라. 아니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지내는 것도 괜찮고 며느리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 승준이랑도 이번 기회에 친해지면 되고. 정말 대화가 통하지 않네요. 나가라고! 당신은 우리 식구들과 다시는 가족이 될 수 없어. 이놈이 보자 하니까 이거 나! 애비 멱살 잡고 뭐하는 짓이야? 전 남편은 아들 손을 뿌리치려고 했으나 힘을 이길 수 없으니 계속 붙잡혀 있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알겠다고 집을 나갈 테니 놔달라고 하더군요. 아들이 멱살을 풀고 나가라고 손가락으로 현관을 가리켰습니다. 나가세요! 다신 엄마 집에 찾아오지 말고 알아서 사세요! 나 떡이다! 전 남편은 아들을 밀치더니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분노한 아들은 방문을 두들기며 당장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아들 앞에서, 며느리 앞에서, 또 손자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요? 바람나서 이혼한 주제에, 꽃뱀한테 사기당한 주제에 여기서 얹혀 살고 싶으세요? 야, 이 애비가 갈 곳이 없는데 그럼 어쩌겠냐? 니들 그만 떠들고 나가라. 내가 보기 싫으면 네 엄마 데리고 니들 집으로 가든가. 문 열어요. 당장 문 열어요. 너 같으면 열겠냐? 야, 난 피곤해서 낮잠 좀 잘 테니까 그만 떠들고 포기해라. 이 싹수 없는 자식아. 아들은 문을 두들기다가 거실 소파에 돌아와 앉았습니다. 저는 당장 전 남편보다 아들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지난 과거에 관해 묻고 어떻게 참고 견뎠냐고 물었습니다. 네 아빠가 바람 피운 걸 알고 묵인한 이유는 알 것 같다. 엄마 생각해서 그런 거겠지. 근데 그걸 다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지냈던 거니? 너 마음고생이 심했지? 그땐 힘들었죠.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는데 제가 어리석었어요. 엄마, 저 때문에 아버지랑 더 오래 살게 되어서 죄송해요. 그게 왜 네 탓이니? 따지고 보면 네 아빠가 처음 바람 피웠을 때 내가 끊었어야 했어. 그래야 네가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 거다. 아들, 엄마가 한번 안아줄까?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안아주었고 며느리도 손자도 함께 안아줬습니다. 한참 동안 자식들의 숨소리를 들으니 제 몸에 기운이 차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방으로 가서 젓가락 하나를 집어들고 안방문 앞에 섰습니다. 경태야, 승준님이 승준아, 지금부터 날 말리지 말 거라. 가만히 있든 밖으로 나가든지 해. 알겠니? 자식들은 제가 뭘 할지 알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승준이를 작은 방으로 보내고 아들 내외는 가만히 앉아있더군요. 준비되자 젓가락으로 문고리 구멍을 쑤셔 넣자 톡 소리가 나며 잠김이 풀렸습니다. 문을 열자 침대에 편하게 누워있는 남편이 깜짝 놀라 침대 밑으로 몸을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그 이에 발을 잡고 끄집어낸 뒤 베개로 먼지나게 패줬습니다. 이 인간아, 아들한테 그런 끔찍한 기억을 심어준 것도 모자라 사과 한마디도 안 해? 너 같은 놈은 그냥 인생 하직하는 게 낫겠어. 오늘 내 손에 돼지일 줄 알아. 아, 여보, 그만! 내가 잘못했어. 뉘우치고 살 테니까 좀 봐줘. 뉘우치든 말든 내 집에서 얹혀 살 생각은 하지 마. 그래, 계속 그렇게 버텨봐.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남편을 패대기 치고 베개로 흠씬 두들겨 패주자 그이는 벽에 부딪히고 바닥에 넘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쾅 소리가 나더니 침대 다리가 하나 부러졌습니다. 저는 그 부러진 침대 받침대를 들고 남편에게 쓰리쓴 맛을 보여줬습니다. 이만하면 도망 나가야 하는데 이놈의 전 남편은 끝까지 남겠다고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재충전해서 2차전으로 돌입했습니다. 안방에서 온갖 난리를 치며 혼쭐을 내줬더니 전 남편의 다리가 부러졌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이리저리 피하다가 혼자 자빠져서 부러진 거랍니다. 앓는 소리를 내며 자빠진 남편의 다리 하나를 잡고 안방부터 거실 끝까지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여보, 나 다쳤어. 이런 날에 그냥 버리겠다고? 기어서 병원 가면 되겠네. 또 찾아오면 그땐 사지를 다 박살낼 거야.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서 접근 금지 신청도 할 거야. 알아들었으면 다시 오지 마. 옆에 내나 자식들이나 다들 너무하니. 니들은 애비가 끌려나가는데 가만히 보고 있냐? 경태, 넌 뭐가 그리 심각해? 애비가 다른 여자 만난 이유를 아직 모르겠냐? 네 엄마가 이렇게 무식하니 눈이 딴 데로 돌아가는 건 지극히 정상이라고. 그러자 아들은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더니 전 남편을 집어 던졌습니다. 다시 들어오려고 시도하는 전 남편의 얼굴을 발바닥으로 퍽 밀어버렸고 현관문을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은 저와 자식들, 손자에게 버림을 당하게 되었죠. 다시 제 집을 찾아올 용기가 없었는지 얼씬도 하지 않았답니다. 1년 동안 손자를 보는 낙과 아들과 며느리가 잘 사는 모습을 보며 모든 것이 치유되어 인생은 살만했어요. 그러다 며느리가 큰 제안을 해서 받아들이게 되었고 제 인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트를 다녀오는 길에 폐지를 줍던 전 남편을 마주치자 그이가 난리를 치며 다가오더군요. 이 옆에 내봐라. 내 집에서 다른 놈이나 살림 차린 거야? 네 옆에 있는 놈 누구야? 내 남편이야. 황혼재혼이라고 들어봤니? 며느리가 소개팅 해줘서 만난 사람이야. 푸근하고 착하고 돈도 많은 부자 남편이지. 당신이랑은 잽도 안 돼. 뭐? 재혼까지 했단 말이야? 이 옆에 내야. 팔자 고쳤으면 내 집이라도 내놔. 나 지금 폐지 줍는 거 안 보여? 들어갈 일자리가 없어서 맨날 푼돈 벌어가며 살고 있다고. 집도 없어서 고시원방에서 지낸단 말이야.
생각보다 잘 사네. 길바닥에 나 앉아서 개고생할 줄 알았더니 잠잘 방은 있네. 여하튼 내 집을 당신에게 돌려줄 의무 같은 건 없어. 내가 30년 고생한 결과물이니까. 마저 폐지나 줍고 고물상 가서 여시나 바꿔 먹어. 난 그만 새 남편이랑 집에 가서 요리도 하고 놀아야 하니까. 뭐야? 이 옆에 내가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딴 놈이랑 살림을 차려? 전 남편이 하도 시끄럽고 귀찮게 굴자 새 남편이 나섰습니다. 이봐, 내 아내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나한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여자니까. 하, 이놈 웃기는 놈일세. 너 눈깔이 삐었냐? 저 볼 것 없는 옆에 내한테 뭐라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워? 야, 너 솔직히 말해봐. 저 여자 집 보고 꼬신 거지?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에이, 난 잘나가는 투자자이자 사업가야. 네가 하던 사업가는 차원이 다르고 돈도 아쉽지 않을 만큼 많거든. 돈 때문에 이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거라고. 넌 이 여자의 진가를 모르고 바람이나 피웠으니 모르겠지. 아,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너한테 고맙다고 해야겠네. 내 아내랑 이혼해줘서 고맙다. 네 놈이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들은 인연이 되지 못했을 거 아니야. 우와, 청산유수네. 너 이 자식 내 마누라 데리고 살려면 뭐라도 내놔. 그 여자가 사는 집 내가 위자료로 준 거라고. 어리석게 집을 다 줘버리는 게 아니었는데 과분하게 보상해줬다고. 뭐라도 달라고? 그럼 주는 대로 받을 거야. 이왕이면 많이 좀 줘. 내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건 눈으로 봐서 알 거 아니야. 그래, 제대로 줄게. 준비해라, 이 어리석은 자식아. 새 남편은 두 팔을 걷어붙이더니 전 남편이 리어카에 있던 박스를 하나 들더니 전 남편 얼굴에 씌었습니다. 그리고는 발로 차서 넘어뜨려 길바닥 보도블록 위에서 흠씬 밟아줬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조용히 감상했습니다. 저 대신 전 남편을 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고 기뻤어요. 아이씨, 아주 끼리끼리 만났네. 야, 이 자식아, 난 가만히 있을 줄 알았냐? 덤벼보라고! 새 남편이 주먹을 쥐고 겁을 주자 뒷걸음질 치던 전 남편이 스스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새 남편이 흠씬 혼내주고 리어카의 폐지를 빼앗아 지나가던 할머니께 드렸어요. 전 남편은 광분하며 난리를 쳤지만 새 남편이 노려보자 아무것도 못하고 움찔하더니 리어카를 끌고 사라졌답니다. 그날 새 남편과 집에 가서 아주 맛있는 갈비찜과 소고기 묵국을 끓여서 배를 채웠고 전 남편 때려준 이야기를 재미나게 나눴네요. 1년 동안 전 남편과 마주치는 일이 없어서 다행이었죠. 그리고 잊고 있었던 한 사람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됐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놀란 얼굴로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랑 바람난 상간녀 있잖아요. 유럽을 돌며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노숙하다가 객사했다네요. 전 시아버지가 고소를 한 상태여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객사? 아이, 그 여자 사필 규정 당했구나. 그거 참 쌤통이다. 그럼 이제 원수들이 다 벌을 받았으니 앞으로 내 인생은 꽃길만 깔리겠구나. 안 그래, 여보? 그럼 당연하지. 난 이미 당신과 함께 사는 순간부터 꽃길을 걷고 있었어. 여보, 우리 좋은 소식 들었으니 기분 좋게 드라이브나 하러 가자. 그럴까? 시원하게 드라이브하고 맛집이나 찾아가자. 경태랑 승준애미도 같이 가자. 손자 승준이가 학원에 있는 시간이라서 저희 네 식구가 새 남편의 벤츠를 타고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시원하게 도로를 달리고 맛집에 가서 든든하게 먹는데 아무래도 술이 빠지기엔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네 사람이 인삼주까지 마시고 거나하게 취했답니다. 대리운전을 부르고 차에 타서 기다렸고 10분 뒤에 도착한 대리기사가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대리기사의 얼굴을 본 제 남편이 인상을 험악하게 짓더군요.
뭐야, 당신 내 아내 전 남편 아니야? 이 자식은 왜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거야? 전 남편? 아니, 당신 대리운전하는 거야? 참, 악연도 칠기다. 가족들끼리 놀고 돌아가는데 대리기사로 전 남편이 오다니. 이게 뭔 운명의 장난이야?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잊을만 하면 얼굴이 보이니 화가 올라왔네요. 새 남편은 전 남편의 멱살을 잡더니 당장 내리라고 경고했습니다. 야, 내려. 네가 내 차를 운전한 거 기분 더러우니까 내려. 이봐요, 나 여기까지 2km를 뛰어왔어요. 그리고 과거는 과거로 묻읍시다. 난 돈 벌러 왔으니까 대리운전만 하고 갈게요. 그이가 얌전하게 대답하길래 제가 왜 그렇게 변했냐고 물었습니다. 당신 난리치고도 남을 사람이 왜 약하게 나와? 돈이 많이 궁한가? 말하자면 길어. 나도 재혼했는데 그 여자가 도박해서 빚을 크게 졌는데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 사채까지. 그래서 맨날 시달리고 있는 중이라고. 폐지 줍는 게 끝인 줄 알았더니 또 새로운 여자 만나 재혼까지 했어. 당신도 참 대단하다. 근데 여자 보는 눈이 왜 그 모양이야? 전에는 꽃뱀, 이번엔 도박꾼이야. 인생 참 한심하게 산다. 내가 여자 보는 눈이 없으니까 당신과 결혼한 거지. 그리고 싹수 없는 아들놈을 낳았고. 에휴, 시간을 되돌리면 돈 많은 집안 여자 만나서 장가가는 건데. 아이고, 내 팔자야. 전 남편이 그 말을 뱉는 순간 새 남편이 욱하고 바로 전 남편의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이 자식이 어디서 감히 내 아들과 아들 흉을 봐? 너 돼지고 싶은 모양인데 내려. 내려서 내가 소원대로 해줄게. 아니, 난 그냥 한탄 좀 한 거예요. 그냥 대리운전하게 해줘요. 사채업자들이 오늘도 고시원에 찾아온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갚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요. 내리라면 내릴 것인지 뭔 놈의 혓바닥이 이리기라. 새 남편은 1년 만에 만난 전 남편을 차에서 끌고 내렸고 주차장 바닥에서 흠씬 혼내줬습니다. 이 자식아, 내 아는 니놈 때문에 속이 썩어 문드러졌어. 근데 왜 자꾸 나타나서 우릴 방해하는 거야? 내가 일부러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대리운전하는 중인 거 알잖아요. 정말 미치겠네. 지금 술 먹어서 흥분한 것 같은데 난 그냥 돈만 벌고 갈게요. 니놈이 운전 어떻게 할 줄 알고 운전대를 주겠냐? 너라면 너한테 운전대 주겠냐? 아우씨, 얌전하게 좀 취할 것이지 왜 이렇게 개진상을 부리고 난리야? 야, 내가 버린 마누라 주워가진 주제에 뭐가 그리 잘났다고 큰 소리야? 그리고 내가 운전하길 바라지 않으면 대리비라도 내놔. 그거 받고 갈 테니까 돈 내놓으라고. 공짜로 주긴 싫으니까 몇 대 맞아라. 새 남편이 전 남편의 머리에 박치기를 세게 날리고 귓볼을 잡아당기며 따귀를 시원하게 갈겨주더군요. 그이가 술에 취해서 자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가 내려서 그이를 겨우 말렸어요. 그러자 주머니에 있던 10,000원짜리 석장을 전 남편 면상에 집어 던졌습니다. 30,000원 벌었네. 에이, 젠장. 돈 벌어먹고 살기 힘드네. 야, 경태야, 넌 애비가 이렇게 사는 게 안쓰럽지도 않냐? 뭐가 안쓰러워요? 그리고 내 아버진 당신이 아니라 이분이에요. 누구보다 우리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분이라고요. 앞으로는 우연이라도 만나면 그냥 도망치세요. 괜히 얻어맞지 말고. 저런 싹수 없는 놈을 만나. 아버지를 갈아치웠단 소리냐?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 같으니라고. 전 남편이 또 막말하자 술에 취한 남편이 또 호통쳤습니다. 이놈아, 내 아들도 너한테는 아까워? 이렇게 착하고 훌륭한 아들이 있으면 감사한 줄 알고 가장 노릇 똑바로 했어야지. 왜 상처를 주고 그랬어? 너 내 아내나 아들 그리고 며느리랑 손자한테 절대로 접근하지 마. 그랬다간 목사발로 만들어버리겠어. 이봐, 나도 더럽고 치사해서 이것들이랑 마주쳐도 모른 척하고 살 거야. 네가 내 자리에 앉아서 신난 모양인데 그게 얼마나 가나 보자. 괜찮은 젊은 여자가 꼬시면 너도 바로 내팽개치고 나처럼 인생 망할 거야. 이 자식이 아직도 내 아내 욕을 하네.
내가 오늘 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날로 만들어주겠어. 전 남편이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바람에 새 남편이 그놈을 사정없이 후려갈겼습니다. 전 남편은 질질 짜면서 구석에 쭈그려 앉아 신세한탄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대리기사가 도착해서 전 남편을 식당 주차장에 버리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 남편을 다시 마주치지 않고 몇 년의 시간을 잘 지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전 남편 소식을 들고 왔는데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님, 전 시아버지가 고시원에서 벽에 똥칠하다가 쫓겨났대요. 치매기가 있어서 요양원에 들어갔다네요. 기초수급자라 입원비는 감당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휴, 결국은 혼자 외롭게 살면서 벽에 똥칠하는 인생 살게 됐구만. 그거 참 쌤통이네. 가정을 내팽개치고 바람난 인간의 최후가 참으로 재밌어. 며느라, 그동안 못 볼 꼴 자주 보여서 미안하다. 근데 앞으로는 내 전 남편 소식 그만 전하거라. 우린 우리들 인생만 보면서 살자고. 전 남편이 치매에 걸려서 벽에 똥칠한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듣고 이후엔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모른 채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새 남편의 내조도 하고 학교 끝나면 제 집으로 오는 손자와 재밌게 시간을 보내며 지내고 있답니다. 불륜으로 인해 큰 아픔을 겪은 분들이 계신다면 위로의 사연이 됐으면 좋겠네요. 죄 지은 놈은 분명히 발 뻗고 자지 못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기운 내세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